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캠핑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무장의 관광지 4곳을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의 관광지는 제가 워낙에 많이 소개해드려서 빵이네TV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무장의 관광지가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무장애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고령자나 영유아 가족 같이 관광약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전체 인구의 22.1%가 이러한 관광약자로 집계되고 있고요. 국내 전체로 보면 국민 10명 중에서 2명에서 3명은 관광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관광약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광약자 배려 시설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첫 번째는 평택 소풍정원입니다. 평택 소풍정원은 경기도 평택시 오덕면 국리 502-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먼저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 소풍정원 앞에는 커다랗게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소풍정원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평한 길로 되어 있어서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풍정원 전체적으로 어르신이나 보행약자분들이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길로 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소풍정원은 이화의 정원, 무지개의 정원, 빛의 정원, 미로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테마를 가진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풍정원이라는 이름은 미소 소자에 바람 풍자를 써서 미소바람이 머무는 정원이라는 의미로 자연하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이천변 자연을 체험하고요.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변 데크를 따라서 쉴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고요. 수변 데크를 따라서 산책을 하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방문해가지고 혼자 오롯이 평택 소풍정원을 느끼고 왔는데요. 소풍정원 내부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가운데에는 수변 데크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수변 데크 역시 턱없는 평평한 길로 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워낙에 조용한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호수의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는 소리도 들리고요. 오리들이 헤엄치는 풍경이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빛의 정원에는 밤에 방문하면 조명이 화려하게 켜진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밤에 다시 와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호수를 보면서 쉴 수 있는 흔들 의자나 테이블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나들이 하기에 좋아 보였고요.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소풍정원 캠핑장이 있는데요. 소나무숲 아래에서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경기도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가족끼리 나들이 하기 좋은 평택 소풍정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두 번째는 한국자벌드입니다. 한국자벌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9,000원, 어린이 18,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한국자벌드 역시 관광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벌드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국자벌드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저는 어린이날 아이들과 같이 다녀왔었는데 워낙에 인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자벌드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사업장인데요.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위한 종합직업체험관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수고요. 오전하고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 맞춰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자벌드에 들어가면 각 직업군별 체험이 가능한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체험 부스에 가서 대기하고 시간 맞춰서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날 오전 시간에 방문했었는데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직업체험은 3개에서 4개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좋은 직업군은 해양경찰 구조대라든지 119 소방서, 택배원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부모는 밖에서 대기하고 아이들만 체험 부스에서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자벌드 내부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어 있어서 경찰은 지나다니는 차량 유도를 한다든지 택배원은 각 체험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요. 소방관은 한국 자벌드에 불이 난 곳을 찾아서 불을 끄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조금 더 걱정됐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큰아들 녀석은 해양경찰구조대에서 항공구조사를 했던 것이 가장 재밌었다고 하고요. 작은아들 녀석은 택배원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체험을 모두 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하고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국 자벌드 내부도 평평한 길로 되어 있고 보행 약자분들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한국 자벌드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관광지, 세 번째는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입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36개월 이상은 5,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서 언젠가는 가봐야지 했었는데 구독자님들께 무장의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려고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역시 관광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곳곳에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내 관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동하시는데 어려움도 없고요. 층별 이동하실 때는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이동하게 되는데 보행 약자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요.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시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화를 쉽게 이해하고요.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이 많았고요. 만화를 실제처럼 꾸며놔서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만화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이런 전시를 보면서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될 듯한 공간입니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보셨을 만화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들도 전시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와서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뭔가 추억의 공간 같은 곳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두꺼워서 왠지 가성비가 좋아 보이던 보물섬도 아주 반가웠습니다. 내부에는 실제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만화뿐만이 아니고 문화 콘텐츠 전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최소 반나절은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즐길 수 있을 듯 하니까요.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관광약자를 포함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을 찾으신다면 한국만화박물관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관광지, 네 번째는 구리 동구릉입니다. 구리 동구릉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만 25세부터 만 64세까지는 1,000원의 입장요금이 있고요. 그 외에는 입장요금이 없습니다. 구리 동구릉도 관광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리 동구릉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동구릉 매표소 바로 앞에는 휠체어 대여도 가능해서요. 보행약자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대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구리 동구릉의 대부분 코스가 평평한 길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조선 왕릉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동구릉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왕릉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은 고퀄리티의 문화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요. 조선 왕릉은 그만큼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동구릉은 동쪽 위에 있는 9개의 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건원릉, 현릉, 목릉, 휘릉, 숭릉, 해릉, 원릉, 수릉, 경릉 해가지고 9개의 능이 있고요.
동구릉은 사적제 19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왕의 능침 9개를 모셨다는 건 그만큼 명당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데, 견원릉이나 휘릉은 단릉으로 모셔져 있고요. 현릉, 목릉 등은 동원 이강릉으로, 그리고 숭릉, 원릉은 쌍릉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릉, 쌍릉, 동원 이강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단릉은 왕이나 왕비의 능침을 단독으로 조성한 능을 단릉이라고 하고요. 쌍릉은 왕과 왕비의 능침을 나란하게 조성한 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원 이강릉은 같은 능역에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요. 서로 다른 언덕에 능침을 조성한 능을 말합니다. 어쨌든 동구릉은 조선 왕조의 역사 공부도 가능하고요. 아주 쾌적하게 갖춰진 소나무 숲을 산책하는 재미도 좋은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무장의 관광지를 찾으신다면 관광 약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조선 왕조의 역사가 느껴지는 동구릉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가볼 만한 무장의 관광지 4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무장의 관광지 정보는 계속해서 다녀와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